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충남도당이 양당 독식 구조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이 시공사 자금난으로 중단됐습니다. 아산시는 공사 중지에 이어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며 새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 지원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AI 교육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2개 AI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중고교 전체에 AI 정보교육실을 구축하는 한편 AI 윤리교육을 통해 융합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정치권이 연일 술렁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제,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조국 혁신당 충남도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며 거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선거는 기초의원은 통상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광역의원은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혼합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충남도의 전체 43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3석,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을 차지했습니다. 천안시에는 14대 13, 아산시에는 8대 9로 구성돼 역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2명을 선출하는 일부 지역구에선 양당이 각각 1명씩만 후보를 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 충남도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거대 양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등 선거구제 개편 시도를 막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2년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된 사람이 489명이에요. 단체장까지 해서. 네. 기초의 지역구가 483명에 지역 단체장이 기초단체장 6명 해서 489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검증 없이 당을 달고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는 거죠.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통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서 이제 3인 이상으로 다 만들어야지 그래도 다양한 민심이 정치에 전달이 되고 그래야지 정치도 개혁이 되는 거고 지방 정치도 서로 상호 간의 견제도 있는 거고 기관 대 기관의 견제도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 건립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되면서 준공 시점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멈춘 가운데 아산시는 공사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여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온양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 복합시설입니다. 올해 2월 준공을 목표로 2024년 10월 착공됐지만 공사는 수개월째 멈춰선 상태입니다. 골조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됐고 건설 폐기물도 현장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시공사의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지난해 11월 시공사의 공사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시공사가 자금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재 공사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해지 이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시공사와의 정산 문제는 물론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까지 얽혀 있어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어울림 플랫폼 공사가 중도에 멈춰서면서 사업 정상화 여부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교육 현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AI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융합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밝힌 세종시 교육청.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AI 교육 강화 방안이 핵심 키워드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정부의 AI 중점 학교 확대 계획에 발맞춰 올해 세종에서도 42개 AI 중점 학교가 운영됩니다. 정보 교과 시설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동아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AI 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 AI 교육이 가능한 AI 정보 교육실을 올해 전체 중고등학교에 우선 구축하고 나아가 3년 안에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를 살아갈 그 역량을 갖춰놓지 않으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굉장히 거기에 분발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AI 교육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AI 보편 교육을 독서 인문 교육과 연계해 기술을 다루는 역량과 그 본질을 꿰뚫는 문해력을 동시에 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AI 윤리 교육도 필수 과목으로 추진됩니다. AI 윤리 교육을 좀 강화해서 아이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아울러 지난달 구성한 AI 데이터 교육 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시스템을 안착시켜 정책 품질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해임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을 비롯한 독립기념관 이사 6명은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적이사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해임안은 통과됩니다. 보훈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독립기념관 장소 무단 사용과 수장고 출입 문제, 종교 편향 등 모두 14건의 비위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보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남도가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867억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에 대비해 동물 방역 위생 사업 92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제 초소 운영과 구제역 가금 백신 지원 등입니다. 도는 선제적 방역을 통해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내 축산업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가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세종시는 범죄와 자살, 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 등급도 작년보다 한 단계씩 상승했습니다. 다만 화재 분야는 지난해 1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기발한 상상이 실제 국가 정책이 되고 억대 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식재산처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범부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승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의 길잡이가 되는 노면 색깔 유도선. 한 시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정책이 됐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지혜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프로젝트가 펼쳐집니다. 지식재산처가 범국가적 혁신 프로젝트, 이른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경험과 직송에는 행정이 놓치기 쉬운 실용적인 통찰이 있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설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연결할 때 국민의 집단 지성은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 공모와 정부, 기업의 난제를 해결하는 지정 공모로 나뉩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K푸드 등 최근 산업계의 핵심 화두 10가지가 지정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혜택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전체 1등에겐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총 상금 규모는 7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 상위 10,000개의 아이디어에도 지역 화폐나 문화상품권 등이 지급됩니다. 채택되는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과 제도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창업, 제품 서비스,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범부처가 협업하여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상자에 대해서는 기업 취업 우대 방안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4개월 동안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밀착 컨설팅을 거쳐 고도화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을 비롯해 각 부처 사업으로 연계됩니다. 지식재산권은 제안자에게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접수는 오는 4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도 높았고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장마는 짧았지만 가을엔 비가 자주 내리며 국지적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아 여름과 가을 내내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의 2.7배, 열대야 일수는 16.4일로 2.5배 늘었습니다. 서울은 여름철 열대야가 46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강 수량은 1325.6mm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7월과 8월 사이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15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마철은 예년보다 절반가량 짧았고 대신 가을철 강수 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 지역은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의 34% 수준으로 심한 가뭄이 지속됐고 경북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재난 대비와 지역별 맞춤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새로운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동물 실험과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아토피성 피부염 등 과도한 면역 반응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다라 기자입니다. 꿀벌이 만든 천연물질 프로폴리스. 그동안 항산화와 항균 작용으로 알려졌던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과도한 면역 반응, 대표적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아토피성 피부염주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4주간 투여한 결과 염증과 가려움 증상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또한 아동과 성인 등 6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면역 과민 반응 관련 유전자 발현이 50%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국내산 프로폴리스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브라질 프로폴리스에 비해서 우리나라 프로폴리스가 이런 알러지성, 면역의 과민 반응 쪽에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에 더 특이적으로 잘 작용한다는 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세포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진흥청은 현재 항산화와 구강 항균 작용으로 한정된 프로폴리스 추출물 기능성에 면역 과민 반응 완화를 추가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봉산물 전반적으로 기능을 밝혀내고 소재화해서 결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흥청은 이번 성과가 국민 건강과 국내 양봉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대형 미술관이 아니어도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곳곳에 있는데요. 작은 전시 공간에서 작가의 이야기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소소한 개인전 2편을 송용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 성정동 주택가에 있는 작은 전시실. 도예가 최소용 작가의 18번째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흙과 유리를 이용해 자연의 빛이라는 주제로 한 작품 40여 점이 전시 공간에 채웠습니다. 자연의 빛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유리를 도자기에 접목을 해서 2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자기의 유약 중에서도 규석이라는 유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 유리에 비치는 빛깔이 변화를 보려고 지금 이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철을 따라 걷다 보면 나오는 작은 카페. 오랜 기간 방치됐던 2층 공간이 갤러리로 탈바꿈했습니다. 수채화 작가 최윤주 씨가 3년에 걸쳐 조성한 곳인데 자신의 첫 개인전 회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과 상점, 여행길에서 마주한 담벼락처럼 일상의 풍경에 최 작가의 붓터치가 더해져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첫 개인전을 해보고 싶어서 한 3년 가까이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저 말고도 다른 작가분들이 전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을 때 작품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작가의 숨결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전시들. 큰 미술관이 아니어도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2026 시즌을 이끌 주장단을 확정했습니다. 주장은 최근 전남에서 영입한 고태원이 맡았고 부주장에는 김성주와 이상준이 선임됐습니다. 천안시티FC는 지난 6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1차 동계 전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아산 탕정면 지중해 마을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원 대상이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된 첫 사례로 지중해 마을에는 2년간 최대 1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시는 앞으로 축제 인프라 개선과 연중 문화, 관광 콘텐츠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25곳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보람돈 먹자골목과 다정동 중심상권 등이 추가되면서 세종시 내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4곳에서 29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 상점가에서는 지류형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류형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5%, 디지털 온누리는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7,272건, 총 26억 6,1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과액은 전년보다 약 1억 원 늘었으며 시는 신규 면허 등록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지서는 순차 발송 중이며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아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수품 제조 가공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아산시 민생사법팀은 이달 30일까지 관내 제조 가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와 무등록 무신고 제품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입니다. 아산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산 영인면 신봉리와 둔포면 신항리 일대 승계산성에서 한성 백제시계 축성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아산시는 국가유산청 지원으로 실시한 긴급 발굴 조사 결과 성벽이 판축기법으로 쌓은 토축 성벽이며 북문지와 건물지, 집수지 등 주요 유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동진제 청자 등 최상위 계층이 사용한 위신제도 출토돼 백제의 아산 지역 진출과 지방 경영 양상을 입증할 고고학적 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승계산성의 보존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6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겨울방학 영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천안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의 하나로 초등학교 고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비합숙 ESL 수업과 그룹 활동을 진행합니다. 원어민 강사 40명이 참여하며 참가비는 전액 천안시가 부담합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